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되다가 또 갑작스럽게 이태원 문제가 생겨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 수업을 끝으로 해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계약해서 교과서를 다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뜻밖의 이렇게 미뤄지게 돼서 2시간 분량 정도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죠.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방과후 수업이나 야자 수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밀려왔던 것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스스로의 계획을 좀 세우고 와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동아리 문제를 미리 생각을 해두길 바랍니다. 이번에 동아리는 선생님들이 미리 정해서 나눠주는 동아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오래된 동아리 그리고 잘 나가는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동아리, 특히 과학과 중심으로나 아니면 토론 동아리 중심으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을 얘기해서 어떻게 좀 계속 가는 거도록 하고 그와는 별도로 이제 아마 조사를 할 거예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동아리를 따로 한번 만들어서 정규 동아리로 만들어서 일주일마다 그렇게 수업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동아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아리로는 도저히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추진할 수 없겠다 또 자기 어떤 심화된 내용을 이끌어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미리 한번 동아리를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얘기할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맞추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조사해서 동아리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하나에 한 15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0명에서 20명 사이는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가 될 것 같으면 그 동아리는 따로 지도교사와 함께 그 시간에 동아리 시간에 그 동아리를 이끌도록 할 예정이니까 미리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진로를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미리 계획을 세운 것 중에 일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9월 모의고사였었죠. 2014학년도 소송제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공동소송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의문을 먼저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서 열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누구였었지? 이름이 갑이었죠. 갑. 근데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드니까 같이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기를 하자라고 해서 공동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공동소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단에서. 주술. 누가 공동소송은 당사자 수가 여러 되는 소송이다. 자, 공동소송에 대한 개념 정리였습니다. 이 당사자 수가 여럿이어서 이걸 한꺼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상이 적으니까 내가 소송을 제기해봐야 그로 인한 이득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상액이 적고 배상액이 적다 보니까 아무리 저 한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해당 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공동소송의 단점, 그렇죠. 배상액이 적고 이게 단점이었잖아요. 기업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는 이 서술어가 중요했죠. 그래서 그 다음 이 공동소송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서술어와 비교되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내용이 그거였었죠. 여기서 일부가
그 대표 당사자가 이제 소를 제기하는 게 이 선정 당사자와 대표 당사자가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두 개의 비교 대조를 놓치지 않는 친구들은 이게 핵심이었죠.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가자들만 배상을 받기 때문에 배상액이 적고 결국 그로 인해서 기업 시스템을 바꿀 수 없지만 이 집단 소송은 거기서 소송이 이길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배상이 이제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이 소송이 걸려오면 정말 두려움에 떨겠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이 이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죠. 뭐가 단점이었습니까? 초기에 고액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돈을 모아서 주기도 하겠지만 돈을 모아서 주는 사람도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는 고액 소송이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집단 소송이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 소송과 함께 할 때 이제 같은 이제 어떤 그 로펌이나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와 같이 결합하게 되면 초기의 고액 소송 같은 경우에도 여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측면과 비교 대조해서 단체 소송이 또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것과의 차이점 뭐였습니까? 여기는 개인이 대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만 단체 소송은 주어 어떤 단체가 소를 제기한다는 거. 자, 알겠습니까? 그 차이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단체가 소를 제기하긴 하지만 이때 개인적인 어떤 피해를 구제할 수는 없다고 그랬었죠. 어떤 이유에서만 소를 제기가 가능하다. 공익적 이유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문단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자유구조 도입하긴 했는데 어떻게?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증권 관련, 그렇죠.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공익적 이유가 분명하죠. 증권 허위 공시한다든가, 그렇죠. 재벌이 기업이 어때요? 헛된 정보를 퍼뜨려서 자기네들의 그 특정 그 계층만 이득을 취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라든가 소비자기본법,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이건 단체 소송에 의해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해서 소송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비문학을 읽는 이유는 저도 한참 후에 깨달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 글을 읽는가에 대한 명백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비문학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 글을 왜 보는가, 이 사람이 왜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기술적인 측면은 당연히 익혀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덜 지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안 푼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문제를 풀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반드시 풀고 했었어요. 그래야 늡니다. 자, 안 푼 친구들은 지금 빨리 풀고 여기에 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거 맞췄어. 틀렸어. 그리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그 수능 문제나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시험에 그 문제를 맞춰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맞췄다라고 해서 나는 맞힌 거야 라고 이렇게 만세 부르고 끝나거나 틀렸다라고 해서 틀렸냐고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를 풀어서 실력이 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특히 빅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의 독해 전략을 갖춰서 평소에 읽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깨달으면 돼요.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걸 깨닫게 되면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측면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이 금방 감이 오게 됩니다.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이제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제 형식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이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렇지 그 개념에 주된 어떤 내용을 안내하고 장단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앞부분은 뭐 얘기하고 갑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면서 이건 너무 쉽게 답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그렇죠?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뭘 알아보겠어요. 각각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단점까지 설명을 했죠. 그렇죠. 이건 비교적 쉽습니다.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자 이게 엉뚱하게 답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서로 장단점을 얘기하니까 차이점을 얘기하니까 각각의 어떤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각각의 어떤 대립하는 원칙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했다. 하나의 이론은 뭐였다? 통합했다고.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논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장 플러스 근거로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지문도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논증하는 지문.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이거 틀렸죠? 일관된 해결책은 아니죠. 그렇죠. 각각의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을 얘기했으니까 1번 정답은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이건 뭐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주술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주어 동사. 소송 당사자들이 그렇지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 효율적 측면. 그렇죠. 맞죠? 2번 공동소송은 주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성격은 금방 보여요. 공동소송이 어디 있다는 건 아니까. 2문단, 3문단 얘기했다는 건 아니까. 실제 모른다 하더라도 얼른 2, 3문단을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선택지가 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밑에 있어요. 여기도 있죠. 공동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뭐하고 있어요? 소송을 수행해요. 대표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습을 했다면 여기서 헷갈렸을 가능성이 크죠.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니까 당연히 공익적인 게 아니겠어?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공동소송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단소송을 얘기한 다음에 단체소송과의 서로 비교대결을 할 때 공익적 이유를 해서 인정하는 것은 어느 소송에서만 가능한 거였어요? 단체소송에서만 가능했던 거였죠. 이 소수를 명백하게 잡은 친구들은 공동소송에서 공적 이유를 성격을 진단하는 이 공동소송에 오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공동소송이니까 또 선정 당사자가 있으니까 야 이거 공적이지 않겠어 라고 자기가 생각을 이렇게 오버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이걸 발견해서 이게 공동소송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서술어를 어디다 갖다 붙인 거야?
이 주어에 갖다 붙인 거지.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니까. 아, 나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건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적절치 않은 건 뭐예요? 2번이죠. 자, 중요한 것은 2번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지만 3, 4, 5번도 자기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2번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적이니까 이제 3, 4, 5번이 여기서 헷갈릴 때 이제 여기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그렇지 이게 어렵지. 법률이 정한다. 이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2번이 헷갈렸는데 3번 봤을 때 이게 안 보이면 몇 번 답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3번 답하지. 왜 그러냐면 단체의 자격을 법률이 정한다는 그 소수를 놓쳤으니까. 적어도 단체 소송을 얘기한 부분이 오문단이라는 걸 알고 오문단을 다시 보면서 앞에 법률이 정하는 그렇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주수를 제대로 본 친구들은 거기를 보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의해야 되는구나. 법률이 정하는 그런 측면을 알고 있다면 3번은 당연하다고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또 놓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비문학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알겠죠. 그렇죠. 3번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주어 동그라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소송을 하지도 않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죠. 이게 지금 개별 소송이 아닌 여러 지 함께하는 소송의 예시잖아요. 그렇죠. 단체나 공동으로. 4번 맞죠. 대신 돈이 많이 들겠죠.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집단 소송을 수행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뭐예요? 배상만. 이건 쉽죠. 이거는 이제 집단 소송과 관련된 아이디어. 특히 공동소송과 비교대조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소수로가 바로 뭐였습니까?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좋은 문제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2번이겠죠. 공익적 성격이 정답은 2번.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바로 그 다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너무 쉽죠? 기억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기억이 갑이 이제 공동소송을 해서 피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앞에 내용을 토대로 해서 풀면 되겠죠. 개인정보 침해되는 거 막으려고 책임 묻고자 하는 거고 배상 맞는데 어떤 소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를 판매하진 않았습니까? 자, 이런 거는 쉽게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있나요? 나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자, 관건은 4번 문제입니다. 니은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니은이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도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이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도 토대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술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만 주술이 아니라 선택도 정확히 봐야 돼요.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때 누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틀렸죠. 왜 틀렸어요? 단체 소송은 누가 하는 거니까? 단체가 하는 거니까. 안 보입니다. 단체가 하는 거니까. 네. 2번 이런 문제 틀린 친구들은 그렇지. 선택지에서도 주수를 정확히 봤어야 했었죠.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었대. 증권 피해를 입어서 누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집단 소송 가는 거죠. 그렇죠. 대표 당사자가 개인이 가능합니다. 집단 소송은 특히 여기 나와 있죠.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라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2번을 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 4, 5번이 왜 틀렸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내라고 그랬습니다. 3번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했대. 피해자들이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집단 소송? 말이 안 되잖아. 집단 소송은 자 개념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표 당사자가 개인이 하는 건데 단체가 아예 나설 수가 없는 거니까. 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능한 거 아니냐.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출신 때문에 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 피해는 해당이 되지. 집단 소송 여기 있네요. 소비자들이 소비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집단 소송이 아니라 뭐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단체 소송이죠. 소비자 기본법. 그렇지. 거기에 대한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그렇지. 5번 소비자들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때 소비자들이 전문성 있는 소비자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요. 단체가 할 수도 있겠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거지. 단체 소송은 어떤 이유에서만 한정하니까. 공익적 이유에서만 한정하니까. 사업문제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까다롭지만 지문에서 정확하게 주술관계를 명백히 해놓고 그것과 서로 대조하면서 여기에서의 주술관계를 정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서로 맞춰보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답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능력을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도 어떤 관점에서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도 빨리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